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도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귀중한 정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상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당장 2억이 어디 있어요? 역전세난에 밤잠 설치는 집주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매물은 많이 적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의 대단지가 입주하고 있는 마포나 서울 강남의 전세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하락의 나락으로 가고 있는 시그널들 뿐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간지 뉴스에 나온 사례를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그러니까 갭투자라는 것은 전세를 낀 매매죠. 갭투자를 한 30대 대기업 직장인 A씨는 요즘 밤잠을 이룰 수 없다. 세입자가 올해 4월 만기인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서다. 2021년 4월 전세값으로 5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을 해보니까 4억 원으로 낮춰야 세입자를 또 구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세입자에게 이자 비용 700만 원을 지원할 테니 계속 남아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요, 당장 1억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느냐라며 신용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도 한참 모자란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것은요, 인천, 대구, 경기, 서울, 강서, 노도강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전세가 안 나가니까 전세를 피하려다가 월세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약 5만 5천 건인데요. 2달 전에만 해도 약 4만 7천 건인데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약 5만 5천 건입니다. 그런데 2달 전에는요 4만 7천 건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8천 건이 증가한 거죠. 전세난이 한창이던 2021년 여름 그때는 1만 9천 건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3배가 증가한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월세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월세 100만원 이상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받는 곳은 2017년에 2만 4천 가구였는데요. 이것이 2022년 작년에는요 8만 812가구로 늘어났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서민 주거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가 금리 인상과 또 갭 투자의 여파로 인해서 오히려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완전히 뒤흔드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니까요. 지난 12월 3주차 기준에 전국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70.8%로요. 많이 하락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매매 수급 지수와 마찬가지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요.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우위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지수가 2021년에는 100에서 110대를 등락하다가 이후부터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전세 수급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전세 수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세 매물이 이렇게 심각하게 적체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아주 크나큰 역할을 했죠. 전세 이자가 월세를 역전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전세 공급을 못 따라가니까 전세값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신축 대단지 입주가 잇따르는 지역의 경우는 역전세난이 정말 설마 이 가격이야 할 정도로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은 2017년 가격으로 전세 가격이 회귀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안 받쳐주면 아파트 가격도 더 이상 고점일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분양하는 것은 아무리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분양가를 높게 잡고 있지만 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할 때는 분양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전세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금리 문제도 있지만 공급도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요 23년 올해는 35만 2,031가구입니다. 20년 작년에는요 33만 2,560가구가 새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5.9% 증가할 전망인데요. 많이 나왔죠.
공급이 없어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올해는 서울의 입주 물량도 많이 쏟아집니다. 2만 5천 가구가 넘게 쏟아지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25% 그러니까 6,300가구 이상이 강남구에 몰려 있습니다. 작년에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곳이 있죠. 바로 인천과 대구인데요. 인천은 4만 4천 가구 이상이 나오고요. 대구는 3만 6천 가구 이상이 나옵니다. 물량이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셋값도 하락하고 금리도 무섭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서울의 경우를 볼까요? 지난해 11월 말에 입주를 시작했죠.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더 클래시 아파트. 이 아파트는 1,419가구인데요. 이 아파트 여전히 세입자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아현동 어떤 중개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인해서 신규 임대 수요가 적은 데다가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반전세나 월세는 그나마 좀 문의가 있는데 이자 부담이 큰 전세는 거래가 아예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초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 집주인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춰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호가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가 6억 5천만 원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요. 21년 최고가의 전세가보다 최소 4억 원 정도 낮은 그러니까 약 45% 정도 하락된 가격으로 전세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하고 있죠. 간단하게 현실을 좀 비교해 볼까요? 바로 이 아파트의 옆에 있는 아파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너무 유명한 아파트죠. 마레프의 경우는요. 작년 4월에 59제곱미터가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반값 전세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부동산의 하락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이 폭락한답니다. 문제는 신축 대단지발 전세 쇼크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23년 올해 강남구에서는요 6,371가구가 입주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입주 물량 802가구보다 8배가 많기 때문에 강남구 전체 전세 시장에 적자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앞으로 4년 안에 분양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분양이 잘 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특히 4년 안에 분양하는 것이라면 집값과 땅값이 가장 비쌀 때 거품이 많이 있을 때 그때 개발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로 분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고금리가 향후 5, 6년은 이어질 것이 미국의 기존 입장이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요 강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개포동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미 저가 전세 경쟁에 완전히 불이 붙었습니다. 59제곱미터의 경우는 지난달 초만 해도 호가가 13억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최저 6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반값이 넘죠. 중요한 것은 이마저도 선뜻 거래가 안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세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것은 서울 강남이라고 해서 역전세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돈이 여유가 있거나 하질 않습니다. 강남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도요 결국 모두가 미안하지만 대출로 끌어올린 집값이기 때문에 그들도 몹시 불안합니다. 가끔 뉴스에 최고가의 고액 그러니까 60억, 70억 이렇게 현금을 주고 샀다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강남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의 대다수는 법인 명의로 샀거나 외국인입니다. 2023년 1월 지금 현재는요 부동산의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매매값도 하락하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세 사기가 연일 뉴스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 시장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금리도 부담이 되고요. 또 집값도 단군 역사 이래 가장 미친 집값이다 라고 하는 고점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매수 심리는 크게 꺾였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급금매도 팔리지 않아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월세로 돌리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임대인이 또는 분양회사가 부르는 대로 주고 거래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초고가 부동산 시장,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층이 살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층이라는 사람들도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머리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따뜻한 가슴을 가진 부유층과 대화를 해보면 제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줍니다. 꼭 집이 없는 분들이 제 이야기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집을 갖고 한 채 두 채도 아니고 여러 채 가지신 분도 집값은 지금 하락해야 한다라고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사는 길은 부동산은 한 번은 죽어야 산다 이겁니다. 무자본 갭 투자를 하고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얼마 전에 그 빌라왕 사태가 드러난 이후에 유사 사기 형태가 아주 줄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사태가 근절되려면 부동산을 개발을 하는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그에 붙어먹는 거머리 같은 행정가들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런 것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직도요, 대장동 같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곳이 버젓이 사업이 진행 중이죠. 이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음지가 도드라져서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분명 부동산의 가격은 다시 오를 때도 옵니다. 그냥 하락을 맞이할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과 경제적 어려움의 탈피를 위하여 저희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하신 후에 구독 신청은 의리입니다. 의리 있는 여러분 부자 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